그러니까 그거 제시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. 결국은 이제 지금 15%를 제의하신 거지 않습니까? 막판에 나가라 이건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음, 상, 그 계약을 유지해도 되는 거는 계약을 유지하고 안 하고는 이제 세입자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. 어쨌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은 그 사람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권리금 받을 사람을 데리고 와서 넣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15%를 제한한 거지 않습니까, 결국은.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만약에 15%가 인상이 안 되면 나 저 사람 안 받겠다라고 하는 뜻이라 그러면 그 15%가 그 현재 시세보다도 많이 올린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그 판단해가지고 나중에 손해배상 책임 부분이 문제가 되거든요, 그게. 그렇다는 거죠, 그러니까.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이런 그 권리금 그 회수 관련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저 뭐랄까요, 이게 어, 데리고 올 사람도 없는데 사실은 데리고 올 사람도 없는데 건물주가 그 사람을 못 데리고 오게 되면은 사람 데리고 와라. 그럼 내가 저 차임 적당히 조정해가지고 드려줄게라고 하는데 데리고 올 사람이 없어요. 권리금이.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 뭐 이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마치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고 건물주한테 그 뭐랄까 이게 퍼센티지를 차임 인상을 좀 많이 하게 해서 자기가 그것 때문에 못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는 사실은 조금 이제 그 사람도 한번 얼굴도 보자. 사실은 이제 임차인 넣을 때 반드시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. 아니 그게 아니라 그 계약서를 돈만 맞으면 계약서를 무조건 쓴다가 아니고요. 그 사람 됨됨이를 좀 봐야 되거든요. 저 사람이 뭐 그 말썽을 안 피울 사람인지 사람 인상이 어떤지 뭐 품성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고 계약을 결정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내가 조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을 한번 보자라고 해볼 필요가 사실은 있어요. 여러 가지 면에서. 가짜가 아닌가도 결국은 확인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지금은 그 사람이 이제 옳게 뭔가 데리고 올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은 정확히 모르잖아요, 사실. 그냥 뭐 15% 제한하는 바람에 계약이 깨졌다. 그렇게 하고 지금 말아버렸거든요. 그러면 사실은 그 다음 순서는 손해배상이에요, 바로. 원래 그게 이제 지금 제가 우려하는 바가 맞다면. 예. 되려가 아니고 이제 그 손해배상으로 가기 위한 수순이죠. 그러니까 원상복구 문제는 어차피 이제 권리금 이런 그 회수 문제가 될 때는 원상복구는 원래 못 하거든요, 그쪽에서. 왜냐면 사람을 그대로 인계 인수시켰으면은 인수인계했으면은 그 원상회복은 안 하는 거 아닙니까? 예?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원상회복 문제는 이제 뭐 저쪽에서 당연히 안 하려 그러고 문제는 이제 조만간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그거를 그 사람 한번 보자. 내가 보고 만약에 필요하면은 뭐 조정도 좀 가능하고 이렇게 여지를 조금 해서 한번 확인할 겸 뭐 그런 약간 유도리도 좀 가지는 게 어떨까 싶으네요, 저는. 네네. 사람을 한번 데리고 와라. 그러면은 내가 15% 제한도 했는데, 그거를 그때 상황 봐서 상황 들어보고 조정도 좀 가능할 수도 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여지를 한번 두고 실제로 맞는지 안 맞는지도 한번 검증해 보고요. 그리고 또 아까 마찬가지로 그 권리금 회수 문제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사람을 좀 만나보고 계약을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만나서 계약서 쓰는 게 아니라요. 만나보고 계약할지 말지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결정하셔야 된단 말입니다. 그게 왜냐면 임대인은 응? 아니 그게 아니라
인수받은 이제 업체 말고 새로 사람이 지금 들어오잖아요. 그 사람을 보잖아요. 예. 아니죠. 이제 그게 뭐랄까요. 이제 그 사람이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안 든다, 사실은. 좀 불량하고 신용도 없어 보이고 이러면은 우리가 조금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는 안 하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. 아,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런데 조금 돈은 없지만 사람이 성실하고 정말 장사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이렇게 커 보이고 마음에 든다 이 말이에요. 그러면 조금 깎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. 그게. 그게 이제 임차인의 어떤 그 캐릭터 이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임대차 계약에서. 그게 특히 뭐 집은 그나마 이제 뭐 우리가 뭐 기껏해야 뭐 험하게 쓰느냐 안 쓰느냐 이런 문제밖에 없는데요. 상가 임대차는 기간도 길고 기본적으로 10년이요.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게 그 임차인 개성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겸사겸사 한번 연락을 다시 해보세요. 그렇죠, 그렇죠. 아니요, 일단은 그런 예, 사람 그냥 한번 보고 싶다고 그 사람 됨됨이나 이런 거 보고 내가 그 조건을 다시 이야기하겠다라고 하고 그거를 그냥 거부해 버리면 나중에 재판에서 조금 그 사람이 불리해지거든요. 그게 그 사람이 불리해진다고요. 우리 예, 예, 우리가 제안을 했는데 그걸 뭐 이런저런 핑계로 그 만남 자체를 회피하려고 한다면 그게 의심을 받는 거예요. 그게 그러니까 들러리가 아닌가 싶다 이 말이죠. 네. 조금 그런 의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보세요. 문자 보내고 톡 보내고 답이 안 오면 그냥 그러고 말지 이렇게 하지 말고요. 뭐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녹음도 하시고요, 물론. 녹음도 하고, 그 왜 문자까지 보냈는데 왜 연락이 없느냐. 내가 그 사람 만나보고 결정을 한번 해보고 싶다.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시라 이 말이에요. 아니,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요.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이제 예, 그러니까 이제 그냥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한 약간 그냥 누가 들러리 과정 이런 거 정도에 우리가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? 만약 지금 이 단계에서 그냥 스톱을 시키게 되면은 바로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.